안녕하세요. 앱솔루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러분.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매일 아시아모 연구소 소장 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앱솔루트 라방 애청자분들 메일리어 분유팀 송월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저희 수면교육 전문가이시죠. 육아상담소 수면교육 저자이시기도 하고 아기잠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범은경 소장님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잠 연구소 소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범은경입니다. 어린아기를 키우는 시기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때 같아요. 몸도 너무 지치는데 그렇죠. 초보 엄마 아빠들은 육아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아기 재우는 일이라고들 하는데요. 아기잠 연구소는 아기 잠 문제를 중심으로 초보 엄마 아빠들의 육아를 잘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알잠, 알기 쉬운 아기잠, 또 알잠 어플 등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아기잠 연구소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수면교육 라방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아기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쏟아주셨는데 네, 정말 핫했었죠. 네,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 죄송한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고대하시던 통잠 꿀잠 비법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범 소장님, 아기 수면 교육 다들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맘님들 보시면 아기 수면 교육하면 아기 울리고 괴롭히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거부감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수면 교육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면 교육을 마치 아기를 죽도록 울려서 지쳐 쓰러져 자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데 아기의 발달 정도, 건강 상태, 아기 마음 상태 등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울려 재우는 것은 수면 교육이 아니라 학대예요. 그걸 잘못 생각했다가 오히려 아기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길게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일에서건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려면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기의 수면 습관을 잘 만들어줄 때도 처음에는 조금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교육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에게 평생 갈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이때 아기의 울음이 다소 동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기의 수면 습관은 아기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엄마 아빠들이 슬기롭게 잘 견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쪽쪽이. 네, 쪽쪽이 되네요. 네, 쪽쪽이는요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재울 때만 쪽쪽이가 필요하고 잠들면 쪽쪽이가 빠져도 잘 잔다고 한다면 두 돌까지도 괜찮다고 해요. 물론 낮에 놀 때는 쪽쪽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언어도 늦어지니까요. 다만 중이염이 자주 오는 아이들은 쪽쪽이를 빨리 떼야 되고요. 6개월만 돼도 떼야 되고 또 잠자면서 쪽쪽이를 찾느라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쪽쪽이를 빨리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쪽쪽이라 말하는 공갈젖꼭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또 유용한 데는 정말 많이 먹는 아기들, 지나치게 그렇습니다. 이 먹는 네. 거에 집착을 하면서 많이 먹는 아기들한테는 또 쪽쪽이를 좀 활용하면서 네. 이렇게 수유 양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수면을 위해서도 수유 간격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럴 때 공갈젖꼭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물리고 자는 습관, 아까 네. 쪽쪽이도 그런데 네. 뭐 네. 뭔가 물고 자거나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어떡하죠? 네, 이게 사람에게는 수면 주기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수면 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한 수면 주기가 끝나서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공갈젖꼭지를 무는 습관 또는 젖을 물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다시 제공해주지 않으면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젖을 물려서 재우는 거는 좋은 습관이 절대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우기 시작할 때부터 젖을 일단 물린 다음에 잠깐 완전히 잠들기 전에 눕혀가지고 스스로 자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 보면 아이들이 스르르 잠이 드는데 이때 빼서 이제 조금 트림도 좀 시켜주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기저귀나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조금 눕혀서 네. 잠을 재우고 네,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쪽이나 아니면 엄마 젖을 만져야 된다거나 뭘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애착이 잘못 형성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젖을 만져야지 하는 경우, 엄마 머리카락을 만져야지 하는 경우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확실히 해줘야 되죠. 방 분리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테고요.
그게 처음에는 저항이 좀 있겠지만 어떤 방법, 훈육의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전략을 사용해서 빨리 그 습관은 확실히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인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라면 억지로 뺏으려고 하시지는 네, 네, 않는 그럴 게 필요 좋고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아기가 한 그 두 돌, 네 돌이 되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네. 좋은 애착 습관으로 조금 유도를 해주면 네, 더 좋은 그렇죠.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저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엄마를 만질 때 인형을 계속 주워줘서 그쪽으로 네. 애착이 옮겨갈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하면서 손가락 빠는 아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한번 좀 네, 공과일 젖꼭지처럼 손가락 빠는 것이 아주 심하고 낮에 놀 때도 빨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네. 손가락 빠는 거 너무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억지로 못 빨게 하기보다 잘 자고 있으면 푹 자고 있으면 좀 빼주고 손을 깨끗하게 그렇죠, 관리하는 것에만 그렇죠. 네, 예. 신경을 쓰시면 사실 좋을 뭐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강기라 그래서 뭐든지 네. 입으로 가져가고 뭐든지 빠는 시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네. 그런 단계이기도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빨고 있다가 이렇게 네. 잠이 푹 들면 살짝 빼주시거나 놀 때 빤다거나 이러면 뭔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 그렇죠. 좋을 엄마가 것 손을 같고요. 잡고 놀아줘도 되고 그렇죠. 손에 뭐 장난감을 들려줘도 돌려줘도 되고. 되고요. 180일 넘었는데 밤수만 4번. 아이고. 저건 진짜 아니죠. 네. 어. 그럼 밤수를 180일 넘었는데 밤수를 네 했다는 번은 말은 진짜 아닙니다. 네, 낮에 안 먹을걸요? 아이에는 필요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밤에 그걸 채우면 낮에 안 먹는데 엄마들은 애가 도대체 안 먹는다고 말한단 맞아. 말이죠. 체중은 괜찮은데 밤에 그죠. 다 먹는 거고 그 그렇죠. 밤에 먹으면 방광이 빵빵해지니까 잠을 더 방해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180일이면 밤수는 없어져야 되고 이유식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밤수가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이유식을 시작하시고 좀 낮에 먹는 패턴이 잡히면 끊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마찬가지로 예. 밤수를 끊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밤수를 끊으려고 해도 공간 분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네. 엄마가 바로 붙어 있으면 젖을 물리기가 너무 용이하잖아요. 네, 엄마도 그렇죠. 자기도 자고 싶으니까 자꾸 젖을 물린단 말이에요. 네. 네. 공간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 우는 걸 좀 기다려야죠. 네. 네. 그래서 밤수 많이 하는 아기들은 어떻게 밤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 팁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횟수를 좀 줄여 놓는 게 그렇죠. 좋겠죠. 네. 가장 조금 먹는 시간은 안 줘보고요. 네. 이렇게 횟수를 좀 줄이다가 나중에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 음. 무엇보다 낮에 좀 더 먹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밤에 조금 올 때는 좀 기다려서 안 주고 다시 잘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줘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아쉽네요. 더 많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요. 아기 잘 재우기가 정말 쉽지 않으시지요. 잘 재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유지하는 거예요. 100일쯤 되면 밤에 재우기 전에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수면 의식도 정해서 지키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또 아기들은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밖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기 울음을 약간은 견딜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좋은 육아는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매일 인스타그램 라방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알장 카페에 오시면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 아기잠 연구소가 초보 맘버들 옆에서 언제나 잘 돕겠습니다. 네, 육아는 정말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꾸준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좀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앱솔루트 저희 육다방은 언제나 이렇게 네, 행복한 육아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